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두자입니다. 밖에 비가 좀 많이 올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좀 오는 것 같습니다. 뭐 태풍도 올라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시도록 잘 준비하시고요. 비 오는 날은 편안하게 쉬시면서 하루를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다 집에서만 즐길 겁니다. 이 사진 속에 보이는 분 잘 아시죠? 그 연불리 그 염승환 이사, 이분이 또 삼성전자에 관련해서 한번 언급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도 호기심 차원에서 한번 내용을 봤어요. 삼성전자 또 한 번의 기회가 온다, 줍줍의 기회가 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국민주 삼성전자가 8월 5일부터 18일까지 9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19일 종가 73,100원에 찍었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최저가고 디램 가격 하락이 이제 예상이 돼서 주가가 내리기 시작은 했는데, 또 8월 10일까지 또 8만 원대를 이제 방어하는 그런 모습에 투자자들은 그래도 구만전자 희망을 이제 접지는 않았어. 접지는 않았는데, 하지만 여기에 또 뜬금없는 또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뭐 겨울이 온다 막 그런 소리를 하니까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그 리포트를 이제 발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찬물을 이제 끼얹죠. 찬물을 끼얹고, 또 이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이제 최고점이다. 최고점. 여기에 다다랐다면서 수요를 넘어서고 있다. 반도체 업체의 그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 뭐 그런 경고가 담겨 있는 거예요. 경고. 그래서 이게 더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이제 줄줄이 막 급락세를 막 내려가요. 주가는 이제 급락세를 내려간다. 그 삼전도 8월 11일 날 종가 78,500원을 이제 기록하면서 이제 급락을 해요. 그래서 국민주 삼성전자가 결국은 뭐 어떻게 되냐? 땅굴을 파면서 이제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급락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도 이제 3,200선이 무너져요. 코스피도 3,200이 이제 깨져버린다. 그러면 과연 또 삼전은 어디까지 하락하는 거냐? 어디로 또 추락하는 거냐? 다들 궁금해해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염승환 이사가 한번 간략하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8월 5일부터 한 9거래일 정도 빠졌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 코스피가 8개월 연속 올랐다는 부담감도 컸고, 개인 순매수의 한계점도 나타났고, 예전에는 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도 공격적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뭐 기관의 매도 물량이 많아도 방어가 됐어요. 하지만은 이제 최근에는 급락할 때만 매수하고 있다. 개미들은 급락할 때만 매수하고 있다. 개인 투자들이 스마트하게 바뀐 것이다. 그래서 이번 조정이 증시의 약으로 작용할 것이다. 약이다. 증시가 약이다. 8개월간 코스피가 이제 3,300까지 쉬지 않고 왔는데, 조정 없이 3,600, 3,800 이렇게 간다면은 대참사 일어날 수 있다. 대참사. 더 큰 참사를 불렀을 것이다. 그래서 물론 쉬어가는 구간은 고통스럽겠죠. 먼저 매를 맞았다고 해석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먼저 매를 맞았다고. 그래서 이번 조정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휴식 구간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은 가져요. 왠지 좀 이번 조정은 약간 휴식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하는데, 하여튼 조정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에 증시가 휘청이고 있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일주일 만에 공격적으로 매도한 적이 없어요. 8월 초부터 삼전이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하루에 1조에서 2조 정도, 그리고 5거래일 동안 한 7조 원이 팔려요. 계속 팝니다. 그럼 1월부터 7월까지 28조 원을 팔았는데, 원래 하루 평균이 2천억 원 꼴이에요. 보통 2천억 원 꼴인데 엄청나게 늘었어, 그죠? 근데 하루에 보통 1에서 2조 정도면 이거 개인이 방어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냐. 그래서 수급 밸런스가 이제 깨진다, 무너진다. 그래서 증시에 충격이 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외국인들이 판 7조 가운데, 7조 가운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7조 5천억 원이 넘어요. 7조 5천억 원. 그 남는 5천억 원은 다른 종목을 매수했다는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삼전과 SK 하이닉스만 이제 판 것이겠죠. 그래서 뭐 그 판 이유가 뭘까? 보면 반도체 경기가 뭐 3분기부터 꺾인 2018년의 그 두려운 경험 때문이 아니냐. 2018년도 당시도 올해처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슈퍼사이클로 엄청난 돈을 벌었고 주가가 3분기부터 무너졌는데 역대급 실적이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져. 아니나 다를까 또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0분의 1로 반토막 나요. 영업이익이 10분의 1 정도. 일본의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영업이익이. 20조 원 벌던 회사예요. 20조 원 벌던 회사가 1년 만에 2조 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줄죠. 그때도 또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안 좋게 내요. 이번 역시 공교롭게도 모건 스탠리가 뭐 메모리 윈터 이스 커밍이라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서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떠나서 향후 디램 가격이 꺾이면은 2018년과 같은 급락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반도체를 공격적으로 매도한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하락 근거가 뭐냐? 그 대만 업체죠. 이 대만 애들이 골 때는 하나. 대만 시장조사 업체 있어요. 트렌드포스가 4분기 개인용 컴퓨터 디램 가격이 한 5%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내다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봐요. 그 디램 고정가가 올라간 상태인데 실제 디램 현물가는 급락하고 있다. 현물 가격이 떨어지면은 결국에는 고정가도 떨어진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디램 경기가 꺾일 것으로 판단해서 과거와 달리 선제적으로 급하게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매도할 것 같냐? 그럼 매도가 나올 만큼 많이 나왔다고 보는데 8월 17일까지 삼전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은 근래 들어서 외국인 매도가 가장 많이 줄었어요. 외국인의 삼전 매도 클라이맥스는 이제 좀 지났다, 지나갔다. 그 삼전뿐이 아니라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한 9월 중순 이후 이제 외국인이 다시 매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KB증권 보고서 보니까 외인 지분율이 이제 31%까지 내려올 경우 외국인들이 주식을 다시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네요. 지금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뭐 31.6% 정도고 남은 0.6%는 5조 원 가량. 그리고 올해 외국인들이 팔았던 속도대로 계산하면은 한 달 정도 남은 거라고 한다. 한 달. 9월 중순을 본다. 그때가 되면 삼전 리스크도 완화 모드로 들어설 것 같고 9월 중순부터 10월, 11월까지 좋은 장이 올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가을 조정은 없다고 보냐? 9월부터는 괜찮아서 가을 증시는 좋을 것 같다. 그 이유가 뭐야? 그러면 올해 초부터 주가가 그냥 8개월 오르고 7, 8월 두 달간 조정받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 중 하나가 또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다. 그래서 FED의 그 FOMC에서 결정이 나면은 악재가 또 해소되겠죠. 호재로 작용한다.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은 곧 미국이 경기에 자신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삼전 실적이 좋아서 개인 투자자들은 상승을 기대했는데 기대했죠. 근데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싸다고 그 판단해서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이제 배신당한 거다. 이런 현상은 삼전의 선행성이 너무 강하다. 지금 실적이 최악이어도 앞으로 6개월, 1년 후 실적이 좋다고 예측되면 주가는 그냥 달려간다. 아무리 역대급 실적을 내도 6개월, 1년 후가 불확실하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죠, 보통. 지금이 딱 그 후자다, 후자. 그래서 올해 2분기 실적은 역대급이었고 3분기는 더 좋다. 지금 떨어진 주가는 3분기 실적 반영이 아닌 4분기와 내년에 꺾인 실적이 선반영이다. 우리 마법의 단어 선반영 나와요. 선반영이다. 그래서 내년 실적이 예상보다 좋다면은 이제 내년 꺾이는 폭을 한 마이너스 100으로 예상했다면은 한 마이너스 80 정도라고 하면 주가가 급등하게 된다. 여기에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실적까지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주가는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것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적어도 한 10월은 돼야 할 것 같아요. 10월. 삼성전자가 한 10월 첫 주에 3분기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데 그때 4분기 내년 실적 이야기도 나올 거예요. 이때 예상보다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전망되면 주가는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삼성의 이제 폴더블 폰, 비메모리 반도체, 뭐 M&A 전망이 좋고
폴더블 폰은 그동안 실적이 별로였는데 이번엔 반응이 예상보다 좋다. 폴더블 폰 저용된 디스플레이 신기술은 중국 회사들이 따라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좋아. 내가 새벽에도 얘기했죠, 여러분들. 하여튼간 비메모리 반도체 TSMC하고 막강하지 않는가? TSMC 그쪽이. 하지만 삼전의 그 약점이 이제 미메모리 반도체도 TSMC를 맹추격하고 있어요. 삼성이 내년 신기술 적용에 성공하면은 기업 가치는 이제 레벨업 됩니다. 미국 애플이나 뭐 엔비디아, AMD 등이 이제 언제까지 TSMC에만 의존하겠어? 잘 생각해봐요. 너무 의존할 수는 없어요. TSMC와 중국의 관계가 부담스럽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삼성전자나 인텔이 잘하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야. 분산시켜야 돼. 인텔보다 삼성전자가 좋은데 그동안 삼전에 불량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10개를 만들면 한 4개, 5개 이제 불량이라서 이제 약간 수율이 좀 안 좋았겠죠. 그런데 최근 이 부분이 개선되고 있어요. 또한 이재용 부회장이 1년 일찍 가석방 낸 만큼 이제 설비 투자도 약간 빨라질 수 있지 않겠나. 미국 공장 투자 등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투자 역시 더 많아지겠다. 그리고 이제 현재 삼전이 이제 현금이 110조나 있어. 그래서 M&A는 좀 인색했는데 지금은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난번 기업 설명회 때도 3년 안에 무조건 의미 있는 M&A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M&A가 잘 성사되면 기업 가치는 올라갈 것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냐? 그렇게 질의를 할 수 있겠죠. 궁금할 수도 있고.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바로 올라간다는 말은 아니다.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란 뜻이에요. 실적이 안 좋다고 해도 선반영 돼 있으니 상관하지 않는다. 1년에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일주일 만에 10% 빠졌고, 대형주들은 그 RSI가 뭐냐면 상대 강도 지수예요. 0이면 주가가 14일간 하락하고 100이면 오르기만 했다는 뜻인데, 일단 그 RSI가 30 이하로 잘 안 내려오는데 최근 삼성전자가 RSI가 28에서 29까지 내려왔어. 많이 떨어졌어요. RSI가. 그럼 이럴 때 매수해서 실패한 적이 거의 없다. 코로나19 사태나 2019년, 18년 RSI가 30대일 때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다 선방했다. RSI. 이 수치가 30 이하야. 지금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하게 매수하기 좋을 때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애널들의 이야기를 참고만 해야지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어요. 특히 뭐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 유튜버 이야기 다 믿을 필요도 없고 다 뭐 신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하는 거 다 맹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하여튼간 나름대로 이제 생각되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결국 봤을 때 여미사도 그렇고 제 생각도 비슷한 점은 있어요. 지금이 싸긴 쌀 때다. 쌀 때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그냥 분할 매수하자.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시드머니 많이 모아가지고 조금씩 꼭 수량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비 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집에서 막걸리하고 파전 한 잔 딱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